오비와 하이트의 전신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삿포로와 기린이 들어오지만 맥주를 만드는 방식은 물 타고 탄산 넣는 아사히 슈. 오늘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술, 그 중에서도 맥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와인 선생님이 프랑스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알려주신 술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발효주와 증류주가 있어요. 이제 발효주는 과일이나 곡물 같은 것들을 발효하면 거기서 부글부글 끓면서 신맛이 나면서 알코올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발효주고요. 과일을 발효하면 보통 와인, 보리나 옥수수, 밀, 쌀 이런 걸 발효하면 맥주, 이제 이게 기본이고요. 그 발효된 걸 다시 끓입니다. 끓이면 양이 줄어들고 알코올 도수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걸 가지고 오크통이나 나무통 같은 데다 넣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숙성하면 그게 증류주가 되는데, 과일을 발효한 와인을 끓여서 증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꼬냑, 알마냥 이런 게 되고요. 발효된 맥주를 가지고 끓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스키, 스피릿이라고 하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맥주를 처음 만든 건 아마 농경이 시작한 초기였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보리나 밀, 쌀 이런 것들을 실수로 물에 이제 담궈놨겠죠. 보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부글부글 하면서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그 시큼시큼한 맛이 나요. 먹어봤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알딸딸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홉을 넣고 맥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맥주가 한 몇천 년 동안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한창 유행하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시대가 펼쳐지죠. 그레코 로만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와인을 좋아했어요. 종교적인 의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맥주가 점점 등한시됩니다. 맥주를 멀리해요. 그리스 로마 윗지방에 지금의 독일인 게르만족들이 있는데, 게르만족들한테 이 맥주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서 야 니들 그냥 맥주만 마셔 이 야만인들아 하면서 던져줍니다. 게르만 사람들이 맥주를 발전시키죠. 그래서 지금도 맥주하면 독일, 이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로마에서 무시했던 게르만족들이 그리스 로마를 멸망시키면서 유럽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이게 유럽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맥주들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맥주는 크게 에일과 라거로 나뉘는데, 그 당시에 맥주는 전부 다 에일이었어요. 근데 에일의 단점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영국에서 인도까지 맥주를 갖고 가고 싶은데 가다가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홉도 더 넣고 알코올 도수도 더 높여서 만든 게 IPA, 인디안 페일 에일.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주죠. 그래서 그 맥주는 기본적으로 9도에서 10도 초반의 높은 도수를 내고 있는 게 이제 IPA. 이런 식으로 맥주의 종류들이 나뉘게 됩니다. 라거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저씨예요. 프랑스의 생물학자 파스테르 아저씨가 세균 발견하고 백신을 발견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무균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게 대중적으로 마시는 라거 맥주의 시작이고, 전 세계의 90%의 맥주를 라거가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맥주 하면 유럽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역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미국 맥주가 등장을 하면서요. 미국에는 땅이 넓으니까 옥수수, 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1855년에 밀러라는 미국 맥주가 옥수수를 주 원료로 사용해서 처음 만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대중적이고 많이 팔리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버드와이저가 1876년에 생기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 체코에서 부드바이스라는 지역의 부드바라는 맥주 양조장에서 맥주를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갖고 와야겠다라고 갖고 와서, 이름도 그때 부드바, 미국식 발음으로 버드와이저에서 버드와이저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자금을 쏟아부어서 이거를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맥주의 판매량을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버드와이저가 2개예요. 칼로리를 낮춘 버드라이트, 그 다음에 버드와이저가 항상 상위권입니다. 참고로 판매량 1위는 중국 맥주입니다. 버드와이저를 계기로 바로 옆에 멕시코로 넘어가서 멕시코의 코로나 맥주가 탄생을 하고,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산미구엘 맥주가 나옵니다. 이 두 개는 미국식 맥주예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건 카스, 하이트 이런 애들은
어디서 나왔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일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본의 최초 맥주는 원래는 이제 기린이에요. 한 미국인이 870년에 일본에다 기린 맥주의 전신을 세웠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최초의 맥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1885년인가 일본인이 인수하면서 정식 일본인 맥주 회사로 인정이 되고요. 일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맥주는 삿포로입니다. 메이지 유신 때 독일에 가서 맥주를 배워와요. 그리고 1876년도에 삿포로 맥주를 설립을 하고 독일식 맥주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두 맥주 회사 기린, 삿포로가 판매량 1위, 2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독일식 맥주와 미국식 맥주가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가 빠졌죠.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아사히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 아사히는 1889년에 생겼어요. 근데 계속 삿포로랑 기린한테 밀려서 부도 위기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부도니까 이걸로 그냥 하고 싶은 건 해보자 라고 해서 기존에 들어가던 맥주의 원료들을 많이 줄여요. 그리고 맥주에다 물을 탑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약간 밍밍해. 그래서 뭘 넣냐? 탄산을 때려 넣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1987년도에 나온 아사히 슈퍼드라이입니다. 아사히 슈퍼드라이가 아시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던 거예요. 탄산도 좀 있고 너무 그렇게 쓰지도 않고 순식간에 판매량 1위를 치고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삿포로랑 기린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맥주회사를 우리나라 땅에 설립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오비와 하이트의 전신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삿포로와 기린이 들어오지만 맥주를 만드는 방식은 물 타고 탄산 넣는 아사히 슈퍼드라이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결국엔 세 가지의 일본의 회사의 스타일이 한국 맥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소위 맥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맥주가 맛있는 순서대로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생맥주, 두 번째가 병맥주, 세 번째가 캔맥주입니다. 그리고 투어링이라고 하죠. 맥주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맥주의 맛을 30%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캔맥주랑 병맥주를 잔에 따라 마시지 않고 그냥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콜라랑 같은 개념이에요. 콜라를 이렇게 따서 병째 마시면 콜라의 탄산이 확 그냥 들어와서 여기가 빵빵해지고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맥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맥주를 따르면서 탄산이 좀 날아가고 거품과 이 맥주의 비율이 맞춰서 이걸 같이 즐겨야 되는데 캔맥주나 병맥주를 그냥 마셔버리면 탄산이 너무 들어와서 맥주의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캔맥주든 병맥주든 잔에 따라 마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생맥주는 어떤 게 맛있냐? 생맥주의 관이랑 필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잘 말린 데서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발효주잖아요. 미생물이 생겨났던 것들이라서 맥주가 지나갔던 관을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찌꺼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진 관을 통해 나온 맥주를 맥주의 온도와 글라스의 온도를 똑같이 맞춰서 따라 먹는 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생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살얼음 맥주 이래가지고 약간 얼려서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건 맥주의 향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에일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10도에서 12도의 맥주를 마신다고 해요.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펍이나 이런 데 가서 주면 쌍욕 먹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도수도 높고 탄산 같은 게 적기 때문에 그 맥주 본연의 향을 느끼기 위해선 어느 정도 미진하게 먹는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거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마시는 게 맞는데 맥주의 가장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5도 정도에서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맥주에도 페어링이 있습니다. 그 흑맥주나 좀 진한 맥주 같은 것들은 의외로 초콜릿이나 디저트 이런 것들이랑 어울려요. 무슨 맥주에 초콜릿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달고 진한 것들이 맥주가 진한 애들이랑 어울립니다.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맥주인 라거, 뭐 카스, 하이트, 테라 뭐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주의 안주랑 어울리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 치킨, 떡볶이, 골뱅이 이런 애들이 그 맑은 그 탄산이 많은 라거류랑 많이 어울리고요. 마른 안주 이런 건 진한 맥주랑 먹으면 비린맛이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도 페어링이 있다. 자, 오늘 맥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와인을 마시거나 뭐 위스키를 마시면 역사도 이야기하고 이 와인은 어떤 거고 아는 척도 좀 하고 합니다. 근데 맥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좀 없기는 해요. 맥주의 역사, 그 맥주의 배경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맥주에 관한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